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집합을 배웠었는데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A라는 집합이 A, B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원소 기호의 정의가 뭐였느냐면 일단 A라는 집합은 원소를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이걸 기호로서 뭐라고 쓰느냐면 NA는 2이다. NA라는 정의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다 그런 뜻이지. 그러면 원소가 두 개인데 구체적으로 A, B라는 두 개야. 그럼 기호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면 A는 A의 원소이다. B도 A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데 이 집합은 원소를 두 개 가지고 있는데 부분 집합은 몇 개 만들 수 있겠는가? 원소가 두 개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원소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원소 기호인데 부분 집합이라는 기호 부분 집합 기호는 이렇게 생긴 게 부분 집합 기호지?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가 두 개면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집합이야. 부분 집합이란 말의 정의가. 그럼 예를 들어서 A를 그냥 뽑아냈을 때는 원소인 상태지만 뽑아내서 집합 기호를 씌워주면 말 그대로 부분 집합이야. 집합이라고 집합. 그러면 A를 뽑아내서 집합 기호를 씌웠을 때 이건 부분 집합이다. 그럼 부분 집합 기호를 어떻게 쓰게 되냐면 이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B라는 원소를 뽑아내서 집합 기호를 씌워주면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B도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이게 이제 부분 집합의 정의야. 그런데 부분 집합을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일부분을 뽑아내서 집합 기호를 씌워도 되지만 전체를 다 뽑아내서 집합 기호를 씌우면 뭐가 되겠어? 이건 자기 자신과 같겠지. 이것도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를 했고 부분 집합의 정의가 일부분에 해당되는 집합이지만 전체를 다 뽑아내는 것도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를 했다. 그 다음에 한 개도 안 뽑아내서 집합 기호를 씌우면 공집합이 되겠지. 공집합. 즉 공집합은 이런 식으로 기호로 쓰기로 했는데 공집합도 부분집합이라고 정의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 그랬을 때는 언어적으로 보면 일부분에 해당되는 집합이지만 전체를 다 뽑아내서 집합 기호를 씌웠을 때도 부분집합. 그 다음에 한 개도 안 뽑아내서 집합 기호를 씌웠을 때 이것도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원소 기호는 이렇게 생긴 게 원소 기호이다. 부분 집합 기호는 이렇게 생긴 게 부분 집합 기호이다. 일단 기호 사용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기호 사용하는 건 이게 정의인데 조금 이따 이제 더 연습할 거고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정의 같은 거 다시 한번 봐보자. 자,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일부분을 뽑아내서 집합 기호 씌운 건데 여기 설명을 보면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한 개도 안 뽑아내서 집합 기호 씌웠을 때도 부분 집합이다. 즉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 다음에 A는 A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어떤 이모의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야. 왜냐면 전체를 다 뽑아내서 집합 기호 씌워도 부분 집합이니까 수학적인 정의지. 그 다음에 U가 전체 집합이었을 때 A는 당연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저건 당연한 얘기고. 자, 여기 2번 보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라면 결국은 A가 C의 부분 집합이다. 당연한 얘기지.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다시 C의 부분 집합이라면 결국은 A는 C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자,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한 얘기지. 그 다음에 두 집합이 같다는 정의가 있는데 서로 같은 집합. 뭐를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냐면 두 집합이 상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집합이 같다는 말의 정의는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집합 자체가 같으면 돼. A가 AB를 가지고 있고 B도 AB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구성원이 같은 거야. 구성원이. 그런데 이걸 뭐라고도 말할 수 있냐면 자, 원래 지금 이게 두 집합이 같다는 것의 정의인데 A도 B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B도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서로 포함될 때 그런 얘기야. 원소 구성원 자체가 같기 때문에 서로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상태를 두 집합이 같다고 정의했다 그런 뜻이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보면 진부분 집합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설명이 뭐라고 되냐면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운 과정이야.
두 집합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긴 하지만 같지는 않았을 때, 이 두 가지를 충족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의 부분집합을 직접 나타내보면, 자, 원소가 두 개인데 부분집합은 네 개야. 조금 이따 이제 배우겠지만 공식이 있어. 근데 한 개도 안 뽑아내서 집합교시했을 때는 공집합, 이런 부분집합이 있을 거고, 한 개만 뽑아내서 집합교시해주면 A라는 부분집합도 있을 거고 B라는 부분집합도 있을 거다. 근데 둘 다 뽑아내서 집합교시하면 A, B. 이건 자기 자신 A와 같은 거야. 그러면 원소가 두 개였을 때는 부분집합이 이렇게 네 개인데, 그럼 부분집합을 이렇게 쓰다 보면 부분이라는 것은 전체 중에서 일부분 그런 뜻인데 이건 전체 자기 자신이지.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는 아닌가 그런 얘기야. 진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참진짜예요. 참진짜. 진짜 부분집합.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걸 한 개 제외시킨 거, 이런 것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한 개만 빼면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 그런 뜻이겠지? 1-2번 보면, 그래서 부분집합 기호와 원소 기호를 기호 사용을 정확히 할 수 있는가, 그걸 묻는 문제인데, 자, 여기 보면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공집합 0, 1, 또 1, 2. 1, 2에다가 집합 기호 씌워준 전체가 바로 이게 원소로서 들어있는 거지. 원소는 4개라고 할 수 있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4개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서 참고지 고르기를 써보면 첫 번째는 0. 0이라는 원소를 뽑아내서 집합 기호를 씌웠으니까 이거 기호가 잘못된 거지? 부분집합으로 바뀌어야지 맞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고, 또 1, 2 전체는 1, 2에다가 집합 기호를 씌운 자체가 원소로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원소를 꺼냈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되지. 이게 맞는 거지. 1, 2는 A의 원소이다. 이게 딱 맞네. 이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3번은 0과 2를 뽑아내면 이건 뽑아내는 게 불가능해. 0과 지금 1과 1, 2라는 거는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음이야. 묶음. 이걸 어떻게 이거랑 이걸 결합하겠어? 괴변이지. 그 다음에 5번은 공집합의 원소라고 돼 있는데 이 집합은 원소를 4개 가지고 있는데 공집합도 원소로 들어있는 거야. 원소로 들어있지? 그래서 이거 맞는 거지. 근데 사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예를 들어 이건 틀릴까 맞을까?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는 맞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왜 맞느냐면 이 원소를 꺼냈기 때문에 원소가 맞지만 이 공집합은 이 원소를 꺼낸 게 아니지. 원래 이거의 부분집합으로서 공집합이 있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 집합의 원소를 한 개도 안 뽑아내서 집합교시는 그게 바로 공집합이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 비슷한 예로 이런 걸 예를 한번 봐보죠.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 공집합도 원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도 들어있고 2도 들어있고 1과 2가 들어있다고 하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기호 사용을 정확히 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건데, 자, 지금부터 내가 쓰는 얘기가 맞나 틀리나 생각을 해봐. 첫 번째, 공집합은 A의 원소이다. 두 번째는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세 번째, 공집합의 집합기호에 씌웠어. 이게 바로 부분집합이다. 이런 것들. 네 번째는 1과 2는 A의 원소이다. 다섯 번째는 1과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1, 2에다가 한 번 집합기호를 더 씌워서 이거는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참고지 고르기 한번 해보자. 자, 이거는 결론은 내가 지금 다 맞다고 생각하고 쓴 거야. 확인해보죠. 이 집합은 원소를 4개 가지고 있는데 공집합도 원소고 1, 2에다가 집합기호를 씌운 자체도 원소인 거야. 즉 A라는 집합은
원소가 4개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공집합은 A의 원소이다. 맞는 거지? 이 원소를 꺼냈기 때문에 원소가 맞아. 이거는 왜 맞느냐면 2번은 이걸 꺼낸 게 아니고 원소가 4개라면 원래 이 집합에 부분집합으로서 공집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뒤에서 배우겠지만 원소가 4개라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승계야. 2의 4승계. 요거도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좀 이따 이제 증명을 할 거야. 그러면 부분집합이 2의 4승계 16개인데 그 중에 한 개가 공집합이 들어있는 거지. 뭐냐면 한 개도 안 뽑아내서 집합기호 씌웠을 때. 그게 바로 공집합인데 부분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공집합에 집합기호 씌운 게 부분집합이다. 이거 맞는 거예요? 왜 맞겠어? 이거는 부분집합 꺼낸 게 아니고 이 원소를 꺼내서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취해서 집합기호를 씌웠으니까 부분집합이다. 맞는 거겠지? 자, 4번. 4번은 이 원소를 꺼냈기 때문에 원소가 맞고 5번은 요거 2개를 꺼내서 원소 2개를 꺼내서 집합기호를 씌웠으니까 다시 부분집합이고 맞는 거지? 6번은 왜 맞겠어? 6번은 이 원소를 꺼낸 거지. 이 원소를 꺼내서 집합기호를 씌웠으니까 다시 부분집합이지. 이렇게 해서 6개가 다 맞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기호 사용에 관한 거야. 자, 이제 2번 유형에서 원소가 n개라면 부분집합이 2n승계라는 거 얘기할 텐데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해보자. 먼저 원소가 4개라면 부분집합은 왜 2의 4승계인가? 일반적인 건 조금 있다 하고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그렇게 되나? 원소가 4개면 예를 들어 간단하게 A, B, C, D라고 치자. 알기 쉽게. 이렇게 돼 있으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왜 16개가 되겠는가? 물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 중에 일부분을 뽑아내서 부분집합을 만들 텐데 그럼 A라는 원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 A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안에 A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집어넣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A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둘 중에 하나. 그렇다면 A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관계없이 각각에 대해서 B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지. B의 입장에서도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걸 잘해야 돼. 그래야지 개수되는 걸 잘할 수 있어. A가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갔든 관계없이 각각에 대해서 B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집어넣을 수도 있어. 또 2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지. 그럼 당연히 곱해야 돼, 이거는. 각각에 대해 C도 마찬가지야. C도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야. 2가지. 자, 여러분들이 여기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왜 이걸 굳이 더하지 않고 곱하는가? 이유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개수 셀 때 기본이 더할지 곱할지의 문제인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모델을 딱 생각해봐.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고 C라는 지점이 있는데 A에서 B 쪽으로 가는 길이 2개가 있어. 2갈래로 길이 있는 거고 B에서 C로 가는 길이 3갈래로 길이 있다고 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A에서 C까지 가는 게 몇 가지 경우야?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이니 곱의 법칙이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을 안 해도 돼. 더할지 곱할지의 문제는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가 몇 가지인가? 그러면 이쪽으로 갔을 때도 3가지가 나오고 이쪽으로 갔을 때도 3가지가 나온다. 그럼 단순하게 곱하면 2, 3은 6이야. 여기서 둘 중에서 어떤 길을 택했든지 관계없이 각각에 대해서 3개씩이 나오니까 당연히 곱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전혀 다른 것이 아니야. 여기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A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A랑 상관없이 B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이다. 여기가 둘 중에 하나, 여기가 둘 중에 하나면 곱하기 4겠지. 곱했을 때 4겠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일단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풀어가면서 더할지 곱할지 얘기들을 많이 해야 돼. 1-5번은 1-3 세 원소가 있는데 진부분집합을 모두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진부분집합은 개수가 몇 개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3개면 부분집합은 8개.
왜 8개냐면 전체 부분집합이겠어요. 진부분집합 말고 부분집합. 왜 8개냐면 조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이거의 일부분을 뽑아내서 집합규를 씌워서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1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이다. 각각에 대해서 2 어떻게 돼? 2도 마찬가지겠지.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둘 중에 하나. 3도 둘 중에 하나. 그래서 2의 3승에서 8개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원소 개수가 n개라면 원소가 n개 들어있는 집합이었다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지. 원소가 n개라면 부분집합은 2의 n승계. 그렇다면 지금은 2의 3승이야. 전체 부분집합은. 그러면 이 중에서 자기 자신의 똑같은 거는 빼야 되니까 자기 자신과 같은 거는 진부분집합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한 개를 빼주면 7개가 정답인데 근데 여기서 모두 쓰라 그랬으니까 자, 직접 써보면 원소를 한 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은 공집합부터 써야지. 진부분집합이니까 한 개도 안 뽑아내서 집합계 씌우면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를 한 개 가진 부분집합 1, 그 다음에 2, 3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원소를 2개 갖는 부분집합은 1, 2도 있을 거고 2, 3도 있을 거고 뭐 1, 3이라고 써도 되고 3, 1이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7개겠지. 7개 직접 써보면 이게 바로 진부분집합이야. 자 여기 예서는 이런 문제를 봐보죠. 자 이런 거 참 중요한 문제인데 처음에 정의랑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 정의 A라는 집합이 1과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이 집합의 원소를 2개 꺼내서 이렇게 XY 2개 원소가 들어있는데 두 원소를 꺼내서 더해준 결과가 B의 원소이다. 원래 조건지시법에서 이 바를 기준으로 앞에 거는 원소, 뒤에 거는 성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의 원소 X랑 Y를 꺼내서 2개를 더했을 때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가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할 게 지금 여기 조건을 보면 이 집합에서 원소를 2개 꺼내서 더했다고 돼 있는데 X랑 Y가 다르다는 조건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만약에 X, Y가 다르다고 돼 있을 때는 문자가 다르다고 다른 게 아니야. X, Y가 다르다는 조건이 명시가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서로 다른 거를 뽑아내야 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X, Y가 다르다는 조건이 안 나왔지. 그러면 뭐를 고려해야 되느냐면 X, Y가 같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같은 원소를 2번 뽑아내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 서로 다른 걸 뽑아내는 3밖에 안 되지만 다른 걸 뽑아냈을 땐 3밖에 안 되지만 이건 그게 아니고 X, Y가 달라야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2번 다 1 뽑아냈을 땐 2가 될 거다. 그 다음에 1과 2 뽑아냈을 때는 3이 나올 거고 2번 다 2 뽑아냈을 때는 4가 나온다. 원소가 3개인 거지? 자, C도 마찬가지야. X, Y가 다르다는 보장이 없어. 같을 수도 있어 한마디로. 그러면 두 원소를 뽑아내서 곱했더니 2번 다 1 나왔을 때는 1, 곱해봤자 1. 1과 2 나오면 2. 그 다음에 2번 다 2 나왔을 때는 4.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런데 D라는 집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 지금 조건을 보면 B라는 집합에서 X를 뽑아내고 C라는 집합에서 Y를 뽑아내서 순서쌍을 만들었어. 순서쌍.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이 중에서 2 나오고 이 중에서 1 나온다면 2, 1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이 집합은 원소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어차피 이 중에서 한 개, 이 중에서 한 개 뽑아내서 쌍을 만들어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2하고 1 뽑아냈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만 2하고 2 뽑아냈을 때는 2,2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만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D라는 집합의 원소를 몇 개 만들 수 있겠는가? 이 중에서 한 개, 이 중에서 한 개 뽑아냈을 때 셋 중에 한 개, 셋 중에 한 개. 당연히 곱해야 되겠지? 여기서 뭐를 뽑아내든 각각에 대해서 3개씩이 나올 거니까. 이 X값이 뭐든 관계없이 Y값이 3개씩 결정될 거니까. 그러면 3, 3은 9가 되겠죠? 즉 D의 원소는 9개야. 9개.
원소가 9개라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가? 원소가 9개면 2의 9승에서 512. 여러분들이 뭐 2의 10승까지는 계산할 때 늘상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부러 외우려고 안 그래도 자동적으로 외워져야 되는 거예요. 2의 10승은 1024. 이렇게. 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고. 1-9번 보니까 A라는 집합이 여기 지금 M과 N은 정수인데 4 곱하기 정수 플러스 6 곱하기 정수. 이런 모양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그럼 참고지 고르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건 4m 플러스 6n이라는 얘기는 4 곱하기 정수 플러스 6 곱하기 정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4의 배수고 이건 6의 배수야. 그럼 기껏 해야지 2로 묶어낸다고 치면 예를 들어 2m 플러스 3n. 어쨌든 간에 묶어낼 수 있는 수는 2밖에 없는데 얘가 정수인 건 확실하다.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는 반드시 2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죠. 1은 결코 생길 수 없지. 그래서 2의 배수가 될 거다. 1이 없다는 건 맞는 거지. 그러면 2는 원소가 되겠는가? 2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m과 n에다가 어떻게 대입했을 때 2라는 숫자가 만들 수 있는가? 정수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지. m과 n은 정수이기만 하면 되지. 그렇다면 2가 만들어지려면 뭐 m에다가 마이너스 1, 예를 들어 n에다가 1 이렇게 대입하면 6에다가 4 빼면 2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도 2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방법이 유일한 건 아닐 수 있지. 예를 들어 어떻게 집어넣어도 되겠어. m에다가 2 대입하고 n이 마이너스 1이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2 마찬가지로 만들 수가 있다. 8에다가 6 빼면 2니까. 그래서 2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들 수 있겠지. 그런데 12 만들 수 있는가? 12 어떻게 만들면 될까? 12. 당연히 만들 수 있지. m에다가 3 대입하고 n이 0이어도 될 거고 6에 0이고 6에 2여도 될 거고 당연히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자 지금 4번 같은 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문장인데 5번은 간단하게 맞아. 2의 배수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다. 지금 몇 개 만들어 봐도 할 수 있지만 2의 배수는 무조건 만들 수 있겠지. 그지? 무조건 가능해. 근데 4번 봐보죠. 지금 이 집합에서 2는 분명히 A의 원소인 게 맞아. 아까 우리가 2번에서 만들어 봤던 것처럼 2는 원소인 게 맞아. 근데 10은 내야 안 돼, 10은. 10은 되겠어, 안 되겠어? 10도 당연히 되겠지. m에다가 1 대입하고 n에다가 1 대입했을 때 10도 만들 수가 있다. 당연히 만들 수 있지, 그죠? 그럼 2가 들어있으면 어떤 원소가 들어있을 때 반드시 그거를 5배한 거, 예를 들어 이제 10처럼 5배한 게 들어있을 수가 있어. 들어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5A가 절대로 안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틀리는 거지. 지금 어차피 이걸 판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항상 들어있겠는 걸 판정 안 해도 돼. 이 문장이 맞으려면 5A가 절대로 안 들어있어야지 맞는데 지금 한 개라도 들어있다는 게 보여주면 되겠지. 실제로 들어있는 게 있으니까. 절대로 안 들어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항상 되고 그런 걸 떠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명제라는 거는 반드시 성립해야지 맞는 거고 만에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지금 5A가 안 들어있다고 돼 있는데 5A가 반드시 들어있는 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한 개만이라도 5A가 들어있으면 돼. 실제로 여기 보면 2가 들어있는데 이걸 5 뺐을 때 10도 들어있지. 그러면 실제로 이걸 만족하지 않는 게 A가 2였을 때는 일단 만족이 안 되지. 그러면 다른 건 확인할 필요도 없지. 5A가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틀렸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드시 들어있겠는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지. 논리 자체가 5A가 한 개만이라도 들어있으면 이 논리는 틀린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4번은 그런 의미에서 틀린 거야. 자, 여러분들이 참고지에 고르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반드시 성립하면 맞는 거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으면 틀린 거. 그게 이제 명제의 기본인데 자, 이제 10번 문제 한번 봐보죠. A라는 집합은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그런데 X가 A에 들어있다면
반드시 x 플러스 1은 a에 들어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1은 b에 들어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인지를 조건 해석을 한번 해보자. a라는 집합은 일단 1을 가지고 있다. 1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조건에서 뭐라고 하냐면 x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x 플러스 1이 들어있다. 그 뒤에다가 1을 더한 거는 반드시 들어있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1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다가 1 더했을 땐 2가 들어있겠지. 근데 주의할 게 여기까지 집합을 닫아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 x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x 플러스 1이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연쇄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자, 연쇄성이라는 게 뭐냐면 2가 들어있다는 걸 알았지, 그러면. 그럼 다시 x에다가 2 적용하면 뭐가 돼? 또 3이 들어있겠지, 3. 또 x에다가 3을 집어넣어도 돼.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x 플러스 1이 들어있으니까. 3이 들어있으니까 반드시 4도 들어있을 거다. 4가 들어있으면 5도 들어있을 거다. 그럼 끝없이 많은 자연수를 다 가지고 있겠지. 모든 자연수는 A 원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모든 자연수가. 또 B라는 집합은 자, 이 집합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으면 X가 A에 들어있다면 X-1이 반드시 B에 들어있다. X-1이. 그러면 이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에다가 1을 뺀 거는 반드시 들어있어. 0 들어있지, 이제? 0 들어있고. 2에다가 1 빼주면 1도 들어있을 거고, 3에다가 1 빼주면 2도 들어있을 거다. 3도 들어있을 거다. 어차피 여기는 자연수가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자연수는 끝이 없어. 그럼 각각의 1을 뺐을 때 반드시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차피 자연수는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뒤쪽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 얼핏 잘못 생각하면 이 수에다가 1을 뺀 게 들어있으니까 뒤쪽에 있는 원소들이 이게 더 많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어차피 자연수는 끝이 없으니까 뒤쪽은 양쪽 집합이 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자, 현재 여기까지 놓고 한번 이제 판단해보자. A란 집합은 모든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 있다. 맞는 거야, 이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맞는 거지? 모양상 보더라도 이 집합의 원소들을 모두 여기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B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근데 2번을 판정할 때 어디를 착각할 수 있느냐면,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뺀 게 들어있으니까 뒤쪽이 다르지 않느냐. 뒤쪽이 같다 그랬지? 어차피 자연수는 끝이 안 나는 거니까. 명제상의 문제예요, 사실. 그러면 B는 최대 원소를 갖는다. 가질 수가 없지. 왜? 자연수는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데 최대값을 지정할 수가 없지. 예를 들어 간단하게 2차함수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만약에 채워져 있고 여기가 비워져 있다. 이 상태일 것 같으면 여기가 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최소값은 존재할 수 있지만 최대값은 정해질 수 없는 거지. 여기에 비어있는데 값을 가질 수가 없지. 지정할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야. 물론 이거는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집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비어있는 상태라면 어차피 이 수는 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쪽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인지를 지정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끝점이 비어있을 때는 최대값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최대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틀리는 거고. 근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더욱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추가적으로 쓰는 요 내용들이 맞나 틀리나 생각해보자. 지금 A라는 집합을 주어진 조건 이용해서 만들어보면 1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X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X 플러스 1이 들어있다. 이렇게 쭉 가지고 있어. 그럼 1이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모든 자연수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쓰는 문장이 틀릴까 맞을까? 0은 A의 원소가 아니다. 틀려 맞아. 얼핏 보기에 지금 0이 안 나오니까 맞는 것 같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이야. 자, 이게 참 이제 이 부분을 처음 배울 때 집합 명제를 처음 배울 때 제일 조심할 것 중에 하나인데 0이 들어있지 않다. 왜 틀렸는가? 문제 조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A라는 집합은 1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는 거지.
0이 안 들어있다는 얘기는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0이라는 원소가 있을지도 모르지. 응? 지금 문제를 낸 사람이 1이 들어있다고 했지. 0이 안 들어있다고 안 했잖아. 이게 항상 수학에서 그 명제랑 관련 있는 발상이야, 이게. 보장되지 않는 건 틀린 거. 문제를 낸 사람이 1이 들어있다고 했지 0이 안 들어있다고 안 했잖아. 있을지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안 들어있다고 해도 틀리는 거야. 그렇다면 0은 A의 원소이다. 이것도 말도 안 되지. 알 수 없으니까. 0이 안 들어있는지 0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없다. 조건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조건이 안 나왔다고 해서 안 들어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명제라는 것은 반드시 성립해야 맞는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써보면 3분의 1은 B의 원소가 아니다. 전혀 말할 수가 없지. 문제를 내는 사람이 1이 들어있다고 했지 1이 들어있으니까 0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문제 조건에 뭐가 안 들어있다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3분의 1이 있을지도 모르지. 이 집합에 3분의 1이 있을지도 몰라.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에 3분의 4가 만약에 있었다면 거기다가 1을 뺐을 때는 3분의 1인데 A의 3분의 4가 없는지 모르잖아 지금. 문제 조건 보면 실수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지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왔지. 그래서 항상 참거짓을 판정할 때 반드시 성립하면 맞는 거 만에 하나라도 안 될 수도 있으면 틀리는 거. 이 판단이 아주 중요한 얘기야. 자, 여러분들이 2번 유형 보면 집합의 연산의 정의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연산이라는 건 정의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실수라든지 복수수라든지 그런 수체계에선 기본적으로 뭐가 정해져 있냐면 사측 연산이 적어져 있어. 사측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항상 연산을 했을 때는 사측 연산이 떠오르지. 그런데 집합에서는 뭐가 정해져 있는가? 연산이라는 거는 수학자들이 정의를 한 거야.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에다가 B라는 집합을 더해라. 이런 거 있어 없어? 정의가 안 돼 있지? 집합끼리 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집합끼리 빼는 거는 차집합이라고 해서 정의가 있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산이라는 거는 정의하기 나름이야. 곱집합. 이건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없어. 이런 건 대학 수학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정의가 안 돼 있어. 이런 것처럼 연산이라는 것은 정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합에서는 뭐가 정해지냐면 집합에서 정의된 연산은 기본적으로 4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 4가지가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전체 집합은 1, 2, 3, 4인데 모든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A는 예를 들어서 1, 2, 3, 4였다.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한 번씩만 짚어보고 가자. B라는 집합이 3, 4, 5였다고 하자. 그러면 합집합 첫 번째 A 합집합 B 그러면 1, 2, 3, 4, 5 다 되겠지. 합집합을 쓸 때 정의가 3, 4 같은 거는 양쪽에 다 들어있지만 한 번만 쓴다는 게 규정인 거지. 양쪽에 다 들어있다고 해서 이걸 2번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전체 집합 U라고도 말할 수 있네. 그런데 A 교집합 B. 교집합이라는 거는 겹쳐 있는 걸 교집합이라고 한다. 3과 4가 교집합이지. 자, 세 번째는 A의 여집합. 여집합은 정의가 뭐야? 전체 속에는 들어있지만 자기 자신은 안 들어있는 거. 즉 A의 원소를 제외시킨 거. 전체는 들어있고 A의 원소를 제외시킨 거 뭐가 돼?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차집합. A에다가 B를 뺐다. 차집합이라는 것은 이 원소 중에서 이 B에 들어있는 거를 뺀 거. 3과 4는 빼지겠지. 차집합을 하면. 그래서 A-B, AB의 차집합은 1과 2가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밑에 대문정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집합이 서로서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서로서라는 것도 정의야, 정의. 여러분들이 서로서라는 정의는 수학적으로 보면 뭐에 대한 서로서라는 얘기가 달라. 원래 쓰는 방법도 서로,
소, 한가태육이 돼 있는 거지. 뭐를 서로서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종수. 종수 A, B가 서로 소이다. 자, 종수가 서로서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3이나 3과 5 같은 것처럼 서로서라는 정의가 뭐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지. 이거의 약수는 1과 3, 이거의 약수는 1과 5. 그러면 3과 5는 공약수가 1밖에 없지. 그래서 종수가 서로서라고 했을 때는 수학적인 정의가 공약수가 1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최대 공약수가 1이라고 말하겠지. 그래서 두 종수가 서로서라고 돼 있으면 수학적인 정의가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집합 A, B가 서로서이다. 두 집합이 서로서라고 돼 있으면 이거의 수학적인 정의는 교집합이 동집합이다. 그게 서로서라는 말의 정의다. 양쪽 집합에 공통적인 원소가 없을 때, 교집합이 없을 때 그걸 서로서라고 정의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의 연산의 성질.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 첫 번째를 보면 A 여집합의 다시 여집합. 상식적으로 A겠지. A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부분. 그거의 다시 여집합이니까 자기 자신 A였을 거다.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집이 A라고 치면 A 여집합은 바깥인데 이거의 다시 여집합이니까 자기 자신 A가 나올 거다.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다 되거든. 당연한지. 전체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렇게 될 거고. 또 이건 이제 자주 쓰이는 거. 외우려고 안 그래도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 두 번째 거. 어떤 집합과 여집합 그러면 합집합을 했을 때 전체가 다 채워질 거다. 그러면서 보면 A는 이건데 A 여집합은 바깥이야. 이걸 합집합을 해주면 전체가 다 채워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A 여집합. A라는 집합이랑 A 바깥에 있는 여집합은 교집합이 생길 수가 없지. 공집합. 그래서 A와 A 여집합은 서로서라고 말할 수 있다. 요거 두 집합은 서로서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것들도 읽어보면 아주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괄호 3번 보면 부분집합과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거. 별표 100개짜리야. 앞으로 계속 수도 없이 많이 쓰이는 거. 현재 그림에서처럼 전체 속에 B가 들어있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 있다 그런 뜻이야. 이거를 수학적으로 뭐라고 나타낼 수 있는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림 보고 이해를 해봐. A랑 B를 합집합했을 때는 당연히 B가 되겠지. A 합집합 B는 B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림에서 보면 A 교집합 B는 A. 당연하지.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역으로 A 교집합 B가 A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야 돼. 여기 나온 것들은 일부러 외우려고 안 그래도 자연스럽게 딱 읽는 순간에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다루게 되는 얘기고. 그러면 A에다가 B를 뺐더니 A가 안쪽에 더 작은 집합이야. A라는 집합에서 B를 빼버리니까 그럼 전체가 다 빼지니까 한 개도 남는 게 없지. 그럼 공집합이야, 공집합. 앞으로 A-B가 공집합이라고 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런 해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 A가 B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포함관계가 당연히 반대로 바뀌게 되어 있다. 그림에서 이해를 해보면 돼. A를 제외한 부분은 여기야. A를 제외한 부분. B를 제외한 부분은 B의 바깥이야. 당연히 A 여집합 속에 B 여집합이 포함이 되겠지. 여집합을 씌우는 순간에 포함관계가 반대로 뒤집힌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가 다 됐다. 그림에서 이해를 해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A의 집합, 합집합 B는 전체가 다 됐다. 이 식을 딱 보면 A가 B에 포함된다는 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림을 딱 보면 A의 집합은 여기야. A의 집합이 여기인데 여기다가 B를 더했어. A의 집합에다가 B를 더해보면 전체가 딱 채워지게 돼 있지. B가 더해졌으니까, 그죠? 이렇게 채워지니까. 여기가 비어있던 데가 다 채워지니까 결국은 전체가 다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야. A 교집합 B의 개수랑 A 개수가 같다. 그림 보면 당연히 이해되지. A 개수만 따지나 A 교집합 B의 개수를 따지나 교집합이 A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수가 같다는 얘기지. A 교집합 B의 개수랑 A 개수가 같다. 자, 그래서 저런 표현들을 정확히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2-2번에서 2번 문제를 풀어봐 보죠. 2-2번에 2번. A, B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A 교집합 B가 2, 3이라고 돼 있어. 그때 K를 구해라 그거지. 일단 여러분들이 A라는 집합을 먼저 보면 교집합이 2와 3이라는 얘기는 2와 3은 양쪽에 다 들어있어야 교집합인 거예요. 그럼 일단 A라는 집합을 딱 보면 2는 여기 갖추고 있는데 3이 지금 안 들어있어요. A에는. 근데 교집합이 2와 3이라는 얘기는 이수가 얼마였다고? 이수가 반드시 3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교집합이 2, 3이 될 거다. 그러면 A에서 남아있는 은 관계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수가 반드시 3이 됩니다. 그럼 넘겨서 2차 방정식을 풀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대각선에서 이렇게 풀면 K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답을 둘 다 답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겠지. 우리가 지금 뭐를 보고 풀었느냐면 교집합이 2,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라는 집합만 보고 확인했는데 그러면 과연 B라는 집합에서도 2랑 3이 나와서 교집합이 2, 3이 되겠는 걸 확인해야지. 이거 갖다 그냥 둘 다 답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확인 들어가야 되지. 아, 그럼 첫 번째 K가 2였다며. 두 번째는 K가 마이너스 1이었다며. 이렇게 해서 요거에 해당되는 B라는 집합을 구해봐야만 교집합이 과연 저게 되기는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구해봐야 되겠지? 자, 이제 구해보자. K가 2였을 때 원도가 어떻게 되나 확인해보자. 여기다가 K에다 2부터 대입해가면 맨 앞에는 0. 0. 2 대입해주면 1. 2 마이너스 1은 1. 여기다 2 대입해주면 4에 대입하면 5. 그럼 벌써 틀렸지. 자, K가 2라면 뒤에는 계산할 필요도 없네. 5라는 숫자가 나타났는데 A라는 집합에도 5가 들어있지. 그러면 여기에도 5가 들어있고 여기에도 5가 들어있다면 그때는 교집합에 5가 생기겠지. 여기도 5가 들어있고 B 속에도 5가 들어있고 A 속에도 5가 들어있으면 교집합이 2, 3이라는 조건이 위배되는 거지. 그건 안 되지. 아, 그럼 볼 필요도 없이 틀렸다. 5 때문에 일단 안 됐어. 그렇다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 B는 어떻게 되는가? B에다가 대입해봐. 맨 앞에는 0.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2가 될 거고. 여기 3 나왔으면 좋겠는데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3. 이게 바로 조건을 만족하겠지. 그래서 K를 구해서 그냥 둘 다 답이라고 취하지 말고 당연히 B에다가 대입해서 되는 안 되는 확인 들어가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이 집합을 배울 때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걸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개수 구하는 걸 잘 따져야 잘할 수가 있어. 이거를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하게 저렇게 공식처럼 저렇게 되어 있는 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유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자, 1, 2, 3, 4, 5가 있는 집합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걸 따지려면 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요거부터 잠깐 얘기를 하자. 집합 A의 원소가 n개라면 원소가 n개야. A1, A2에서 AN까지. 원소가 n개라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왜 2n승계인가?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원소가 n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분을 뽑아내서 집합교를 씌우는 게 이제 부분집합이야. 원소가 n개 들어있는데 이 중에 일부분을 뽑아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원소가 n개라면 왜 부분집합이 2n승계인가? 이해하는 방법이 자, A1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A1의 입장에서 부분집합을 만들 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집어넣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지. A1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야. 즉 2. 그럼 A2도 마찬가지겠지. A1이 들어가 있든 안 들어있든 관계없이 A2의 입장에서 보면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지.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는 거 이 생각을 잘해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A2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 그럼 A3 마찬가지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쭉 곱하다 보면 2가 n번 곱해지기 때문에 2의 n승계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렇다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 중에서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걸 한 개 뺐을 때 2n승 마이너스 1개이다. 이 두 가지는 기본 공식으로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 나머지는 그때그때 대처해서 풀 줄 알아야 돼. 외우지 말고. 원소가 5개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전체 개수는 2, 5승 30이야. 그런데 2번 보면 1, 2가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에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이렇게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1과 1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부분집합은 몇 개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접근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둘 다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보통 문제집이나 교과서에도 어떻게 냈느냐면 첫 번째 방법. 이 방식으로 보통 많이 냈어. 1, 2가 들어있는 부분집합인데 그러면 3, 4, 5를 이용한 부분집합을 한번 만들어보자. 3, 4, 5 이용한 1과 1을 제껴두고 요거 3개를 이용한 부분집합을 만들어보면 한 개도 안 들어있는 것도 있을 거고 3만 들어있는 것도 있을 거고 4만 들어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쭉 해서 3, 4, 5를 다 가지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8개인데 3, 4, 5를 이용한 부분집합이 8개야. 그러면 이번에는 1과 2가 둘 다 들어있다고 됐으니까 요 각각의 부분집합에다가 1, 2를 다 채워주면 되겠지. 1을 다 채웠어요. 이렇게. 다 채워주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8개는 뭐야? 1과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8개겠지. 그죠? 8개. 자, 일단 이런 방식이 있어. 또 그럼 1과 2가 들어있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 마찬가지야. 1과 2가 둘 다 안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해도 그러면 3, 4, 5를 이용한 부분집합에다가 이번에는 한 개도 안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8개. 또 1은 들어있고 2는 안 들어있는 거. 1은 가지고 있고 2를 안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인가. 이것도 마찬가지 착상이에요. 교과서적인 착상은 3, 4, 5의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각각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1만 채워주면 되겠지. 1만 채워주면 되겠지.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8개는 1은 들어있고 2는 들어있지 않다. 이런 아이디어가 가능해. 그런데 저게 뭐 최선의 풀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 교과서적인 풀이. 자, 그런데 이런 착상을 한번 해보자. 이거의 부분집합은 다 해서 32개인데 그 중에서 1과 2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그러면 1과 2를 채워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3, 4, 5에 대한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자, 3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3의 입장에서. 3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둘 중에 하나지?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야.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 그러면 3의 입장에서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 1, 2는 선택권이 없어 얘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근데 3의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4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둘 중에 하나. 5도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오겠죠? 이런 아이디어가 참 중요한 거야. 이게. 그렇다면 1, 2가 안 들어있는 거 마찬가지겠지. 1, 2는 집어넣으면 안 돼. 그렇지만 3, 4, 5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1과 2는 신경 쓰지 말고 안 들어있는 거니까 3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둘 중에 하나. 4도 둘 중에 하나, 5도 둘 중에 하나. 이런 책상이겠죠? 2의 3상. 이번에는 1은 들어있고 2는 안 들어있어. 그럼 1만 집어넣어. 2는 집어넣지 말고. 2는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럼 3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둘 중에 하나. 3도 둘 중에 하나, 4도 둘 중에 하나, 5도 둘 중에 하나. 알겠지? 그죠? 이렇게 쓸 때 8개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개수 구할 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이걸 잘해야 돼요. 이름 별상. 자, 이번엔 이런 문제 봐보죠.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인데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다. 짝수를 적어도 한 개 가져야 돼. 이 중에 짝수는 2, 4, 3개가 있는데 1, 2, 3, 4, 5, 6이니까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를 적어도 한 개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전체 부분집합이겠어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랬을 땐 일반적으로 여집합을 빼는 거지. 짝수가 한 개만이라도 들어있는 거. 적어도 한 개. 그러면 전체 개수에다가 짝수가 한 개도 없는 여집합에 해당되는 짝수가 한 개도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될 거다. 그렇다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승인데 전체 개수에다가 짝수가 한 개도 안 들어있는 거. 2, 4, 6을 아예 안 가지고 있는 거.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1, 3, 5에 관한 부분집합이 8개겠지? 짝수를 한 개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2, 4, 6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근데 1, 3, 5는 1, 3, 5 각각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니까. 그지? 1, 3, 5 3개를 이용한 부분집합이 2의 3승 8개가 있을 거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64-8은 56.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번 문제는 짝수를 반드시 한 개 갖는 부분집합이겠어. 이번엔 짝수를 한 개만 가져야 돼. 짝수를. 뭐 2 그런 식으로. 그지? 짝수를 한 개만 가져야 돼. 자, 짝수 한 개 갖는 부분집합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일단 그러면 2, 4, 6이라는 짝수 중에서 한 개를 먼저 집어넣어보자. 그럼 2, 4, 6 중에서 한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 2가 들어갔다고 쳐봐.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 짝수에 대해서 제약이 있는 거지 홀수는 전혀 상관이 없지. 그럼 1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 3도 둘 중에 하나, 5도 둘 중에 하나. 1, 3, 5 각각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즉 2의 3승이겠지. 2의 3승. 이렇게 쓸 때 8, 3, 24.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밑에 3번은 원소를 2개 갖는 부분집합이겠어. 여러분들이 항상 2개짜리를 잘 세야 된다 그랬지? 2개짜리는 잘 될 줄 알면 나머지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뭐 이 중에서 3개 골라내는 게 그런 건 절대 안 내. 짝수를 이제 뭐 이 중에서 3개 골라내는 게 그런 것들은 나중에 확률 통계 가서 가능해. 지금은 절대 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2개짜리를 잘 세면 돼. 2개짜리. 2개짜리 세는 방법 어떻게 세라고? 일단 1을 포함한 거. 1의 입장에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1을 포함한 게 5개. 최초의 개수를 셌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2, 3, 2, 4, 2, 5, 2, 6. 1이 포함된 건 아까 다 세놨으니까. 이번엔 뒤쪽 방향으로 2, 3, 2, 4, 2, 5, 1, 2, 6. 이런 식으로 4개. 그 다음에 앞에 건 다 셌으니까 이제 3, 4, 3, 5, 3, 6. 이런 식으로 세나가다 보면 결국은 1까지 더해지게 돼 있지. 그래서 나중에 확률 통계 배우기 전까지는 2개짜리를 잘 세면 다 구할 수가 있는데 2개짜리 세는 방법 최초의 개수를 세놓고 1까지 더한다는 게 답이야. 결국 이렇게 하면 15 그렇게 나오겠지. 짝수를 원소를 2개 갖는 부분집합이 15개이다. 근데 원소를 4개 갖는다는 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결국은 이것도 15개겠지. 왜 그러냐면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중에서 2개를 가졌어. 그럼 이제 좀 전에 한 것처럼 15개야. 그렇다면 이 중에 4개를 갖는 방법 그랬을 때는 역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중에 4개를 뽑아낸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2개를 남겨두라 이 말과 같은 거지. 뽑아내는 개수가 절반을 넘을 때는 뽑아내는 걸 기준으로 세지 말고 남는 걸 기준으로 세야지. 뽑아내는 거 기준으로는 도저히 복잡해서 안 되지. 1, 2, 3, 4, 1, 2, 3, 5 이렇게 되다 보면 도저히 복잡해서 안 되고 뽑아내는 개수가 절반을 넘을 때는 역으로 반대로 세야 된다. 이 중에서 4개를 뽑아내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2개를 남겨두라 이 말과 같은 거지. 그러면
남길 걸 기준으로 셌다고 치면 답이 결국은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것들 뭐 크다고 해서 두려울 필요가 없어. 반대로 세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이라 그래도 그냥 말로 줬을 때랑 식으로 줬을 때랑 느낌이 달라. 또 문제 내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 조건을 식으로 주는 거지 복잡하게 말로 주는 게 아니야. 자, 한번 해석을 해보자. A라는 집합은 1부터 6까지 6개 가지고 있고 B는 1, 2, 3, 3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조건 해석을 정확히 해보면 A 교집합 X가 X이다. 무슨 뜻이야? A랑 X의 교집합이 X라는 얘기는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 앞쪽의 개념에서 부분집합의 X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럼 이 얘기는 X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런 뜻이고, 근데 A-B 여기다가 이걸 빼주니까 남는 게 뭐야? 정확히 계산해보면 4, 5, 6, 3개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거랑 X를 합집합했을 때 X니까 합집합이 X라는 얘기는 X는 반드시 이걸 포함해야 되겠지. 자, 똑같은 말이라 그래도 식으로 줬을 때 어떻게 문제가 이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X라는 집합은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자, 결론은 뭐냐면 X라는 집합은 반드시 4, 5, 6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거의 부분집합이니까. X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4, 5, 6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A의 부분집합 그렇게 되겠죠. 즉 A의 부분집합인데 4, 5, 6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어떻게 따져? 4, 5, 6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1, 2, 3 각각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2의 3승 8가지가 된다. 자, 이번엔 2번 문제를 보면 A 합집합 X가 A야. 그러면 합집합이 A였다는 얘기는 A가 더 큰 거지.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고.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이게 뭔 얘기야? 비교집합 X가 공집합이 아니다. B라는 집합은 1, 2, 3을 가지고 있는데 자, 비교집합 X가 원소 관계라고. 비교집합 X가. 그러면 즉 X라는 집합은 이 중에서 반드시 한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 교집합의 개수가 한 개였을 거다. 그럼 X라는 집합은 1, 2, 3 중에서 반드시 한 개, 꼭 한 개. 1, 2, 3, 3개 중에서 딱 한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 교집합이 한 개로 맞춰질 거고, 그런데 이거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두 개의 조건을 연결해보면 X라는 집합은 1, 2, 3, 3개 중에서 반드시 한 개를 가지고 있는 A의 부분집합이다. 요거 3개 중에서 반드시 한 개를 갖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렇다면 1, 2, 3 중에 한 개를 갖는 방법. 1, 2, 3 중에 한 개를 갖는 방법은 3가지. 1, 2, 3 중에 한 개를 가져야 돼.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3가지. 그러면 1을 가지고 있다고 쳐봐 이제. 셋 중에 하나. 그럼 이 상태에서 4, 5, 6은 어떻게 돼? 어차피 포함되기만 하면 되니까 4, 5, 6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4, 5, 6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2의 3승. 8, 3, 24. 이렇게. 자, 이제 조건 해석을 다양하게 해봐야 돼. X-A가 공집합이다. X에다가 A를 빼니까 한 개도 없어. X-A가 공집합. 즉, X가 A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뺐을 때 한 개도 없겠지. X는 A의 부분집합. 근데 이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네, 이거. 지금 B라는 집합은 원소를 3개 가지고 있는데 X랑 B를 합집합을 했더니 4개가 됐어, 4개. 그러면 일단 B 속에서 3개가 확보가 돼 있는데 원래가 합집합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원소랑 여기 있는 원소를 다 써주는 거지. 근데 합집합을 했을 때 4개가 채워지려면 X는 결국 어떤 내용이 되는 거야? 합집합이 4개가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1, 2, 3을 제외하고 4, 5, 6 중에서는 반드시 한 개를 가져야 되겠지. 합집합이 4개였던 얘기는 그런 뜻이야. 4, 5, 6 중에서 반드시 한 개를 가져야 된다. 근데 1, 2, 3은 어떻게 돼? 1, 2, 3. 1, 2, 3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예를 들어 X라는 집합이 만약에 4를 가지고 있는데요. 1, 2를 가지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합집합을 하게 되면 여기 양쪽에서 겹쳐있는 원소가 두 개가 있지만 합집합을 쓸 때는 한 번만 쓰는 게 규정이야. 한 번만. 이게 원소가 2가 양쪽에 있다고 해서 두 번 쓰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쓰는 게 합집합의 규정이지. 정의야, 정의.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원소가 4개 되겠지. 즉 X라는 집합은 B랑 합집합이 4개라는 얘기는 4, 5, 6 중에서 반드시 한 개를 채워줘야 된다. 그런데 1, 2, 3이라는 원소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아무 제약이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 4, 5, 6 중에서 한 개를 갖는 방법은 3가지. 그런데 1, 2, 3은 어떻게 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2에 3, 4. 8개. 3, 24. 알겠지? 자, 4번도 해석을 해보자, 4번. 4번은 뭐라고 되냐면 X 여집합이 A 여집합을 포함한다. 이런 뜻이 뭐야? 여집합에서는 포함관계가 반대로 뒤집힐 거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X가 A의 부분집합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비교집합 X가 공집합이 아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건으로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말로 언어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해. 지금 B라는 집합은 1, 2, 3, 3개인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B와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럼 이걸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볼 수 있나 봐봐. B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X라는 집합이 1, 2, 3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풀었으면 알기 쉬운 거지. 그죠?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데. B랑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반드시 1, 2, 3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럼 다 됐어, 이제.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1, 2, 3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거. 그렇다면 A의 부분집합은 전체가 2의 역수인데 이 중에서 즉 1, 2, 3 중에 적어도 한 개를 가져야 돼. 그렇다면 1, 2, 3이 한 개도 안 들어있는 걸 빼야 된다. 적어도 여집합으로. 1, 2, 3이 한 개도 안 들어있는 부분집합은 4, 5, 6에 관한 부분집합. 2에 3, 4, 8개.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자, 3-8번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조건을 한번 해석을 해보죠. X라는 집합은 1, 2, 3, 4 원소를 4개 가지고 있다. 그런데 A 교집합 B는 공집합. 겹치는 건 없어야 돼. 그런데 A 합집합 B는 전체가 다 됐다. 그럼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인데 합집합은 X가 다 됐어.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봐. 겹치는 건 없는데 합집합이 전체가 다 되려면 만약에 A가 1일 것 같으면 B는 자동적으로 2, 3, 4겠지. A가 만약에 1, 2라면 전체가 다 채워지려면 교집합은 없어야 되니까 B는 자동적으로 3, 4야. 예를 들어 A가 공집합일 수도 있지. A가 공집합이면 B는 4개를 다 가지고 있겠지. 그런 식으로 A, B를 정하자 그런 얘기야. 그렇다면 집합상의 개수가 몇 개인가? 집합상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A가 만약에 1일 것 같으면 B는 2, 3, 4가 된다. 이런 쌍을 얘기하는 거야, 쌍. 이런 쌍을 몇 개 만들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 1번은 여러분들이 접근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2가지를 한번 이해해 보자. 1번 문제를 푸는데 첫 번째 방법.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보는 것처럼 A가 1이라면 B는 자동적으로 2, 3, 4야. A가 뭔지를 지정을 해주면 B는 자동 결정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A를 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A를 정하는 방법은 이거의 부분집합이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은 16개니까 A 입장에서 보면 A를 지정하는 방법이 2의 4승 16개이다. 그럼 이게 답이야. A만 지정을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B가 돼야 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첫 번째는 이런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해보면 X라는 집합을 A, B라는 두 집합이 적당히 분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A 합집합 B는 전체가 다 돼. 이쪽이 A고 이쪽이 B라고 하면 합집합은 전체가 다 채워지는 거고 겹치는 건 없어야 돼, 얘들이. 그렇다면 여기 A, B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이제 원소를 채워보자, 요거로. A, B는 겹치는 건 없는데 합집합은 전체가 다 됐어. 그럼 이 상태가 되도록 A, B를 지정하는 방법. 그러면 이무의 원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원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1이라는 원소 입장에서 보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지. 1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야. 2도 마찬가지지. 1이 어디 있든 관계없이 각각에 대해서 2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거나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1, 2, 3, 4 각각의 원소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든 여기에 포함이 되든 둘 중에 한 개이다. 즉 2의 사승이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해서 2의 사승. 뭔 뜻인지 알겠지? 1도 둘 중에 하나, 2도 둘 중에 하나, 3도 둘 중에 하나, 4도 둘 중에 하나. 16가지 방법이 나올 거다. 여기다가 지정해서 넣는 방법이. 자, 어느 게 우월하다고 할 수가 없어, 지금.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두 번째가 아니고 2번 문제. 2번은 어떤 집합상이냐면 A가 B에 포함이 되면서 B는 다시 X에 포함이 돼야 돼. B가 전체가 다 될 필요도 없어.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A가 1이었다고 쳐봐. 그럼 B는 뭐가 돼? B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이거의 부분집합이지. 그 1을 포함하는 거 막 3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얘들끼리 같을 수도 있지. 두 개가 같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냐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별표해놔 이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X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속에 B가 포함되어 있어. B 속에는 다시 A가 포함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렇다면 원소가 1, 2, 3, 4, 4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1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1의 입장에서는 여기 포함돼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셋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 근데 1만 그렇게 했어? 모든 원소가 다 마찬가지지. 1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셋 중에 하나. 각각에 대해서 2도 셋 중에 하나, 3도 셋 중에 하나. 1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셋 중에 하나. 각각에 대해서 2도 셋 중에 하나, 3도 셋 중에 하나, 4도 셋 중에 하나. 참 중요한 발상이겠지? 이렇게 해주니까 결국 3의 4승 81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는 유형이 그 집합 처음에 배울 때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야, 이게. 자, 무슨 얘기인가 봐보자. A라는 집합은 1부터 5까지 5개 원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도 아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최대한 노력해보고 이해를 많이 풀어줄 거야, 내가. A는 원소를 5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부분집합은 다이가 몇 개야? 부분집합은 32개겠지, 2호승.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냐면 이거의 부분집합이 32개인데 그 32개 부분집합을 A1, A2, A3에서 AN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어. 32개 부분집합에다가 이렇게 집합의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나열했다고 치죠. 그런데 소문자 AK, AK라는 정의가 뭐냐면 AK라는 집합의 원소의 총합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자, 이건 문제를 내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호겠지? 수학적인 기호가 아니고 문제를 내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호야.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 만약에 A1이라는 집합이 1, 2, 3이었다고 하자.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돼 있다면 A1은 뭔 뜻이야? 원소를 다 더했을 때 6이었다 그런 뜻이겠지. 또 예를 들어 A2가 뭔지 몰라. A2가 만약에 1만 가지고 있어. 뭐 1, 2, 2개 가지고 1만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그럼 A2는 뭐야? 원소가 한 개밖에 없는데 더해봤자 . 이런 식으로 원소의 총합이라는 게 그런 의미겠지.
그런데 나중에 구하라는 게 뭐냐면 32개 부분집합에 들어있는, 물론 공집합에 신경 쓰지만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32개 부분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를 모두 더해라 그런 얘기지. 모두 더해라. 원소의 총합을 구하는 유형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가 중요한가 잘 봐. 32개 부분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를 모두 더하는 거야. 이거 다 더해서 6, 이거 다 더해서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나중에 다시 다 더하라고 이렇게. 다시 다 더하라고 이렇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중요하냐면, 자, 문제 뜻은 이해됐지? 그러면 다른 거는 한 개도 신경 쓰지 말고 특정한 원소 1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봐. 1의 입장에서. 32개 부분집합 중에서 1이 들어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야? 예를 들어 여기서처럼 여기에도 1이 들어있고 여기도 1이 들어있지. 뭐 이거만 있겠어? 엄청나게 많지? 1, 2, 4, 5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지금 묻는 내용이 32개 부분집합 중에서 1이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있는 이게 몇 개겠냐고. 당연히 16개지? 1을 포함한 부분집합이겠어. 1을 포함한 부분집합이겠어. 이걸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16개야. 그러면 자, 결국은 1은 몇 번 더해질까? 1이 더해지는 횟수. 1은 여기서도 더해지고 여기서도 더해지고 여기서도 더해지고 계속 더해져. 1은 몇 번 더해져? 16번. 1이 들어있는 게 16개니까 1이 더해지는 횟수가 16번이야. 특정한 원소 1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숫자 입장에서 1은 16번 더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는 어떻게 돼? 2는 몇 번 더해져? 똑같은 입장이지. 1이나 2나 똑같은 입장이야. 1이 16번 더해지기 때문에 2도 16번 더해지지. 모든 원소를 대표해서 1을 구해봤을 뿐이야. 모든 원소가 16번씩 더해지게 돼 있다. 즉 총합은 어떻게 돼? 총합은 모든 원소가 16번씩 더해지게 돼 있다. 1도 16번, 2도 16번 계속해서 5까지 모든 원소가 16번씩 더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계산하면 답이지 이거. 자, 그러면 마찬가지 맥락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원소의 총합이라는 얘기는 항상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특정한 원소의 입장에서 몇 번 더해지겠는가 이걸 구해보면 모두 알 수 있어. 이번에는 원소를 2개 갖는 부분집합들. 자, 여러분들이 원래는 가장 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위에 같이 이제 정확히 이렇게 명시해줘야 돼 맞지만 문장이 너무 길어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약식으로 줄인 거예요. 앞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쓸 거예요. 원소를 2개 갖는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총합이다.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그냥 원래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이렇게 나와. 근데 이 문장 쓰기 번거로우니까 약식으로 이렇게 쓰자고. 원소를 2개 갖는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총합.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뭐 원소를 2개 갖는 부분집합들이 여러 개가 있어. 1, 2도 있을 거고 1, 3도 있을 거고 뭐 4, 5도 있을 거고 쭉 여러 개가 있겠지 이렇게. 그렇다면 2번 문장의 뜻이 원소를 2개 갖는 부분집합들 원소의 총합 이거를 더해주고 이거를 더해주고 총합이라는 얘기가 어느 쪽으로는 좀 모호하지만 이거를 다시 더했다고 해석하자고 말이야. 우리끼리 약속을 하고 이렇게 쓰자고 말이야. 원소를 2개 갖는 부분집합들의 원소를 다시 다 더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어떤 발상이 중요할까? 당연히 모든 원소를 대표해서 모든 원소를 대표해서 1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1은 여기서도 더해졌고 1은 여기서도 더해졌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1은 몇 번 더해졌을까? 그것만 구하면 돼. 자, 원소를 2개 갖는데 1은 몇 번 더해졌는가? 원소를 2개 가지고 있으면서 1을 가지고 있어야 돼. 1을. 원소를 2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1은 그냥 집어넣고 여기다가 한 개만 더 집어넣으면 2개가 되겠지.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원소를 2개 가지고 있는데 1은 몇 번 들어갔을지 그것만 구하면 돼. 그럼 1은 집어넣어놔 그냥. 여기다가 한 개만 더 채우면 되겠지.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2, 3, 4, 5 넷 중에 하나지. 저 네 가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1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원소를 2개 가지고 있는 집합이 4개 만들어지는 거야, 4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4개 만들어져, 4개. 그러면 총합을 누적해서 더하다 보면 결론은 1은 몇 번 더해진다고? 1은 딱 4번 더해지겠죠? 1은 4번 더해져. 그러면 1만 4번 더해줘? 2, 3, 4 다 마찬가지 입장이지. 1이 4번 더해지는 것처럼 모든 원소를 대표해서 1을 구해봤을 뿐이야. 그럼 1도 4번, 2도 4번, 모든 원소가 4번씩이 더해지게 돼 있다. 4번씩이 더해져. 즉 1, 2, 3, 4, 5가. 알겠지? 여기 정리해보면 알겠지? 1도 4번, 2도 4번, 3도 4번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한 개 더 늘렸어 내가. 원소를 3개 갖는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총합. 마찬가지 책상이야. 원소를 3개 가지고 있는데 모든 원소를 대표해서 1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 뜻이야. 1의 입장에서. 원소를 3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1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 원소를 3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몇 개 만들 수 있겠는가? 1을 반드시 포함하면서 원소를 3개 가져야 돼.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개를 더 가져야 돼? 1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서 원소를 3개 가지고 있으려면 남아있는 2, 3, 4, 5, 4개 중에서 2개를 더 가져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2개 고르기 쉽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 2개 뽑기를 잘해야 된다. 여기서 1을 제외하는 원소가 4개 남아있는데 그 4개 중에서 2개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6가지. 즉 무슨 뜻이냐면 모든 원소는 6번씩 더해진다 그 뜻이겠지? 1, 2, 3, 4, 5 모든 원소가 6번씩 더해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알겠지? 이게 바로 원소의 총합을 구하는 유형이야.